5월 3일 화요일장 마감됐습니다. 지금부터는 종목별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이 종목이 수상하다 고엔스탑에서 내일장 대비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1일 특별 게스트시죠. MBN골드 정석일 매니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제가 오늘은 이제 좀 오늘 하루도 이제 특별 출연을 좀 하게 됐는데, 오늘 또 하루 출연한 만큼 또 최대한 여러분들한테 알찬 정보를 좀 제공해 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실제로 제가 좀 투자하실 수, 참고하실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을 좀 많이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매니저님과는 제가 첫 만남이기도 하고 네. 또 고엔스탑을 같이 진행하는 시간이기도 한데요. 오늘 하루지만 그래도 또 하루인 만큼 신나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내일 시장에선 어떤 종목을 공략하면 좋을지 내일 시장 공략주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키워드부터 보겠습니다. 키워드가 반도체와 2차 전지 모멘텀 보유. 요즘 네. 핫한 소재가 다 들어있네요. 그렇죠. 오늘 시장만 놓고 보더라도 이제 반도체 섹터 그리고 2차 전지 섹터 쪽으로 좀 저가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는 흐름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최근 들어서 반도체나 이제 2차 전지 쪽에 좀 기대치가 다시 한번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 제가 오늘 준비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가지 모멘텀을 전부 다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실제로 지금 현재 시장에서도 좀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를 좀 받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저평가가 조금 해소되면서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그런 구간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최근 시장에서 핫했던 반도체와 2차 전지 모두 소유한 그 종목은 무엇일지 종목명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명은 후성이네요. 네. 후성이 저평가된 기업일까요? 그렇죠. 후성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반도체 쪽이랑 2차 전지 관련된 이런 소재 쪽을 생산하는 업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반도체에 관련돼 가지고 특수 가스를 생산을 해가지고 우리 전방선을 공급을 좀 하고 있는 업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2차 전지 관련돼 가지고 전해질 관련된 소재를 또 생산을 하면서 이 전방선을 공급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와 2차 전지 관련된 모두 모멘텀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업체다라고 말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오늘 이제 투자 포인트를 좀 이렇게 세 가지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 결국에는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정말 저평가를 다 받고 있습니다. 네. 모든 종목들이. 그래서 사실상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는 뭐 이런 기업이 더 좋냐 안 좋냐 이런 방식보다는 좀 더 수급적인 흐름이 유입될 수 있느냐 이런 요건들을 지금 체크하는 게 좀 필요한데, 제가 지금 반도체 관련돼 가지고는 이제 새 정부 반도체 육성 정책에 따른 수급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런 모멘텀들을 좀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이제 인수위원회에서 지금 11시에 우리나라 이제 새 정부 정책 관련돼 가지고 국정과제를 발표를 좀 했었죠.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던 내용들이 다 나왔습니다. 다 나왔는데, 특히나 이제 반도체 관련된 부분에서는 또 역시나 세액 공제를 또 크게 해주겠다.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새로운 정부가 출범을 하게 되면은 반도체를 적극적으로 육성하겠다라는 의지를 좀 강하게 비췄습니다. 지금 과거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에 취임하고 나서 그때 이제 적극적으로 밀었던 산업이 한 가지가 있는데, 뭔지 아세요 혹시? 뭘까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이 수소 섹터를 엄청나게 수소 산업을 적극적으로 밀어줬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취임하고 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수소 관련된 섹터 쪽에 수급이 굉장히 크게 유입이 좀 됐었고 대폭 큰 시세가 나왔던 모습이었었는데, 이번에 이제 5월달에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게 되면 이 반도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뒤처지면 안 된다라는 이런 확고한 좀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정부 정책적인 차원에서 강하게 좀 밀어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한동안 좀 소외를 받았던 이 반도체 섹터 쪽으로 다시 한번 매수가 좀 유입될 수 있는 이런 가능성들이 커진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후성도 결국에는 이런 반도체 산업에 속해 있는 관련된 업체이기 때문에 이런 수급적인 측면이 추가적으로 유입될 수 있는 기대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이든 대통령도 역시 방한 기대감, 요거까지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자,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5월 달에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방한을 하기로 지금 예정이 이제 되어 있죠. 그래서 5월 20일 날부터 5월 22일까지 우리나라에 이제 방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방한을 하게 되면 지금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게 뭐냐면 반도체 공장을 방문한다. 네. 그래서 용인에 있는 이제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장에 이제 방문을 할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바이든 대통령이 방문하기 전까지 결국에는 이런 반도체 쪽의 기대치는 계속 좀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얘기 드린 대로 지금 후성 같은 경우도 기본적인 실적은 되게 탄탄한 업체입니다. 그래서 탄탄한 업체이지만 이런 수급적인 요인이 조금 부족했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요소들이 이번 후성의 좀 상승 동력으로 작용을 좀 하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이제 마지막까지 이제 설명을 좀 드리면은 전해질 가격 상승인데, 사실 요거는 조금 논란이 있을 수가 있어요. 네. 무슨 말이냐면 최근에 후성이 좀 주가가 상당히 좀 올라가다가 다시 한번 조정을 한번 받았던 상태였습니다. 이게 왜 조정을 받았냐면
이 전해질 이제 육부라 인산 류튬이라고 하는데 이 원료의 가격이 최근에 조금 떨어졌어요. 네. 떨어지다 보니까 그럼 후성한테 이거 안 좋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좀 해석이 좀 오갔습니다. 근데 사실상 이제 후성 같은 업체들이 이제 거래하고 있는 전해질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스팟 가격에 비해서 훨씬 더 아래 가격에서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가격이 좀 빠진다고 하더라도 수익성에는 그렇게 큰 훼손은 없다 이렇게 좀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전해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육부라 인산 류튬이 실제로 연초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올라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런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역시나 이제 제품 가격 인상까지 같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후성도 올해 그런 점에서 실적 성장을 좀 큰 폭으로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올해 실적 성장세가 굉장히 좀 크게 기대가 되는 종목 중 하나인데 지금 제가 보더라도 이건 너무 눌려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네. 생각이 정말 많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좀 저점에 있는 구간일 때 우리가 한번 주목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후성은 새 정부 정책의 수혜주로도 볼 수 있는데요. 지금이 저가 매수의 기회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럼 가격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제가 이제 가격 전략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준비한 자료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종목을 오늘 종가에 이제 소개시켜 드린 거기 때문에 지금 보시게 되면 오늘 종가가 19,650원 여기에 지금 형성이 됐는데 뭐 매수는 이제 내일 시초가로 이제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좀 길게 보더라도 바닥권에서 약간 횡보를 좀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 동력이 한번 붙기 시작하면 좀 더 강한 상승세를 연출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관점에서 제가 1차 좀 목표가는 좀 22,000원 라인대 단기전 좀 이전은 고점대를 살짝 넘어서는 22,000원 라인대를 좀 목표가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여기 하단으로 조금 이탈이 돼서 저점 구간인 한 17,700원대를 제가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시장 공략주는 후성입니다. 후성의 목표가는 22,000원, 손절가는 17,700원으로 가격 전략까지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가 또 어린이날도 있고 그쵸. 되게 이슈들이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번 주 시장이 지금이 장 초반이기 때문에 어떤 포인트들을 짚어보면 좋을지 이번 주 투자 포인트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잠깐 나왔는데 한번 볼까요? 이번 주 네. 포인트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FOMC가 남아있기 때문에 경계감으로 종목 장세가 이어질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제가 최근에 이제 무료 방송 통해서 자주 말씀드리고 있는 게 이번 주에 일단 기본적으로 지수에 대한 좀 기대치는 조금 접어두셔라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좀 흐름만 놓고 보시더라도 좀 지수가 좀 초반에 양호한 흐름들로 이제 오전장은 양호하게 좀 움직였지만 이제 장 후반부 쪽으로 좀 가면서 다소 상승폭을 좀 축소하고 결국에는 종목 간에 조금 차별화된 장세들이 좀 만들어졌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번 주에 이제 FOMC를 좀 앞두고 있고 이 결과가 사실상 이제 목요일날 새벽에 좀 발표가 되는데 네. 우리나라는 이제 목요일날 또 이제 휴장이잖아요. 휴장이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목요일날에는 반영이 안 되고 그럼 금요일날 이제 반영을 시키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 이번 주가 사실상 다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그쵸.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번 주에는 이런 FOMC에 대한 경계감으로 다소 지수의 상방은 조금 제한된 움직임이 계속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보시면 되겠고 결국에는 그에 따라서 종목 장세, 좀 실적 모멘텀이라든지 개별 이슈에 따른 종목 장세들이 이번 주에 좀 더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태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이제 조금 포인트를 한 가지 좀 말씀을 좀 드린다면 네. 이번 FOMC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50bp 금리 인상 하는 거는 뭐 거의 기정사실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0bp 금리 인상 하는 거는 뭐 그렇게 큰 악재는 아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미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시장이 좀 걱정하고 있는 거는 과연 제롬 파월이 어떤 얘기를 할까? 지금 이게 가장 걱정인 거거든요. 그래서 제롬 파월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6월 달 그리고 7월 달 이 향후에 있는 FOMC에서 정말 75bp 금리 인상까지 할 수 있을까? 지금 이런 거에 대한 걱정을 좀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눈치 보기를 좀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 좀 강력한 매수세가 당장은 좀 크게 유입되기는 좀 어려울 수 있다는 점 참고하셔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성장주 저가 매수세 유입이 기대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가 한동안 성장주들이 좀 조정을 많이 받았었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나스닥이 지금 큰 폭으로 한동안 좀 조정을 받았잖아요. 지금 실제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요일 날도 막 4% 이상 또 크게 빠지게 되면서 지금 4월 달에 좀 하락한 거를 좀 보게 되면 2008년도 이후로는 가장 큰 하락이었어요. 그만큼 4월 달 상황이 사실상 좀 좋진 않았고 특히나 거기에 성장주들의 흐름이 좀 좋진 않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데 최근에 이런 긴축에 대한 우려감이 좀 계속 커지게 되면서 네. 이제 미국의 뭐 10년물 국채 금리나 뭐 2년물 금리나 이런 것들 보시게 되면 그냥 계속 우상향이 있습니다. 계속 올라와 가지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3%대를 터치를 했어요. 3% 네. 터치를 잠깐 했었죠. 근데 그래서 이제 성장주에 대한 좀 우려감들이 계속 있던 이런 상황이었었는데 이제 제가 왜 성장주를 다시 한번 저가 매수 유입이라고 좀 얘기를 드리는 거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성장주들이 한동안은 금리가 좀 올라가는 이 상황 속에서는 좀 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수급도 다소 좀 제한적으로 들어왔고요. 근데 이제 지금 3%까지 터치를 했기 때문에 연준에서 지금 아무리 금리 인상을 좀 빠르게 한다고 하더라도 올해 이제 3% 정도까지 가는 거는 사실상 좀 이제 많이 반영을 시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국채 금리가 한 3%까지 미국의 국채 금리 3%까지 올라온 상황은 이미 이제 긴축에 대한 강력한 긴축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반영시켜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성장주들의 좀 하락을 걱정하시기보다는 이제는 저가 매수 유입을 좀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실제로 오늘 대형주에서도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이 카카오나 네이버 있죠. 네. 최근에 뭐 사실 실적도 좀 안 좋아가지고 조금 조정을 받았었는데 카카오나 네이버들도 이제는 추가적인 뭐 조정을 더 받기보다는 조금씩 다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점들 좀 보시면서 우리나라에 뭐 여러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성장주는 뭐 흔히 뭐 2차 전지 뭐 혹은 뭐 바이오 이런 섹터들이 될 것 같은데 이런 쪽으로 저가 매수가 좀 유입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포인트도 여러분들이 주목하고 우리가 참고해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또 목요일 새벽에는 FOMC 회의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의 주요 포인트들을 참고하셔서 투자에 반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시장에서 핫했던 10가지 종목들, 내일 시장에서는 어떨지 고엔스타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기 검색 키워드부터 열어볼게요. 키워드는 첫 번째로 일단 반도체 대장이 올라왔고요. 네. 인터넷 대표주, 로봇주, 또 실적 호조, 반도체 기판, NFT와 UAM, 농기계까지 자리를 했습니다. 어떤 종목들일지 종목명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눈길이 가는 건 일단 삼성전자. 네. 3거래일 연속 간신히 상승 마감하긴 했는데요. 오랜만에 외국인의 매수세가 돌아왔어요. 그렇죠. 내일 시장에서는 삼성전자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삼성전자는 사실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 사실 우리나라 이제 국민주라고 이제 그쵸. 볼 수 있는 주식인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단 의견은 제가 고로 의견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많이 빠지다 보니까 많이 실망을 하셨을 것 같아요. 지금 네. 차트상으로 보시더라도 그냥 뭐 반등이 없습니다. 그냥 우하향 이런 식으로 쭉 내려오는 상황이었었는데 제가 왜 이제부터 조금 이제 매수 의견 좀 드릴 수가 있냐면 사실 이제 우리나라에서 조금 안 좋았던 이런 그 반도체에 대한 좀 우려감들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사실 걱정하고 있는 이런 매크로 환경들 뭐 긴축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중국의 봉쇄 조치 이런 부분들이 사실 어느 정도 주가에 많이 녹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좀 하락세가 커지는 흐름은 좀 제한적일 거다라고 보는 시각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고려 의견 드린 게 여기서 이제 뭐 다시 한번 반등을 좀 크게 한다 이런 관점이라기보다는 이제는 조금 하락폭은 좀 제한될 수가 있고 이제는 좀 긍정적인 재료들이 좀 붙게 되면 다시 한번 상방 쪽으로 움직일 수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제 매수 의견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결국은 외국인들의 이제 수급이 중요하긴 한데 아직까지는 사실 이제 달러가 좀 강세를 좀 보여주다 보니까 뭐 환율이 아직 좀 계속 높은 상황에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아직 좀 엄청나게 적극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에 좀 들어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좀 환율이 조금 더 진정이 되고 약간 시장에 갖고 있던 리스크들이 약간 완화된다고 하면 그러면 외국인들 수급과 함께 다시 한번 그때는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삼성전자는 저점이 조금 잡힌 것 같다라는 네. 말을 해주셨는데요. 삼성전자에 비해서 이렇게 SK 하이닉스는 움직임이 더딘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그쵸. 이유는 무엇일까요? 뭐 사실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의 큰 차이는 없습니다. 뭐 사실 뭐 생산하는 것도 거의 이제 비슷하고 뭐 엄청나게 뭐 규모나 이런 부분에서 엄청나게 큰 차이를 또 보이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사실상 뭐 SK 하이닉스라고 해서 혼자 못 가는 건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결국에는 조금 이제 시차가 좀 있을 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결국엔 요즘에 이제 하이닉스나 이런 반도체 업체들이 조금 부진했던 뭐 이유가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결국은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부족하거든요. 네. 사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을 전반적으로 사면서 이런 우리나라 총 상위 중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좀 같이 이제 사줘야 되는데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생각을 좀 해보시면 일단 뭐 긴축을 좀 강하게 하다 보니까 지금 경제에 대한 위기가 조금 경제 침체에 대한 좀 우려감이 지금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또 이 원자재를 주로 이제 수입을 해서 이제 사용을 하는 이제 국가이다 보니까 요즘에 이제 원자재 가격이 또 많이 올라가서 이 국가 측면에서 조금 부정적인 요소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나라 시장으로 좀 외국인들이 좀 이제 매수가 들어오는 게 다소 좀 제한적이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실제로 최근에 신흥국들로 이제 매수가 좀 들어오는 모습이 나타났을 때도
우리나라보다는 좀 원자재를 주력으로 파는 국가들 이쪽으로 매수가 많이 붙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이 좀 아쉬운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지금은 이제 많은 우려감들이 반영이 좀 돼 있기 때문에 하이닉스도 결국엔 좀 시차를 두고서는 좀씩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도 연속 상승세를 보여주는 만큼 SK 하이닉스도 이제 시차를 두고 조금 더 상승할 것 같다라는 의견으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종목 바로 알아볼까요? 두 번째 종목은 솔로엠인데요. 솔로엠이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을 냈다라는 소식에 오늘 5%대 상승 마감했습니다. 내일 시장에서는 솔로엠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솔로엠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제가 고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로엠은 굉장히 좀 이게 좋기도 하면서도 약간 아쉬운 부분도 좀 있는 그런 업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솔로엠은 올해 성장성만은 굉장히 좀 기대해 볼 만한 업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업체가 주로 이제 생산을 하는 게 이제 TV 쪽에 들어가는 이제 파워 모듈 이런 거를 주로 좀 생산을 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신사업으로 좀 붙고 있는 게 ESL이라고 하는 이 가격 표시 장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성장성을 좀 크게 만들어 가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사실 TV 쪽이 조금 잘 팔려야 솔로엠의 주가도 많이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요즘에 워낙 이제 좀 물가도 많이 오르고 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TV에 대한 수요들도 조금씩 감소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한동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TV 수요도 많이 좀 교체도 하고 이렇게 수요들 증가세를 좀 보였지만, 요즘에 좀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솔로엠은 삼성전자랑 좀 거래를 많이 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삼성에서 이제 판매되는 그 TV의 그런 판매 대수가 증가한다거나 이러면은 그런 면에서 큰 수혜를 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TV 모멘텀들, OLED TV나 이런 LED TV 이런 부분들의 좀 판매 추이 이런 부분들을 같이 체크하시면서 좀 봐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이 부분 좀 아쉽다. 그러니까 TV 관련된 부분들은 최근에 판매량이 좀 줄고 있어서 이게 좀 아쉬운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좋은 점은 뭐냐면 아까 얘기 드린 대로 신사업, ESL이라고 하는 이 가격 표시 장치인데, 이게 우리가 요즘에 마트 좀 큰 데 가보시게 되면은 가격을 좀 보실 때, 마트에 가격이 됐을 때 그게 전자 형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거. 자동으로 변경이 그렇죠? 되는. 네. 요새 이런 것들을 주력으로 생산을 해가지고 대형 마트 업체들, 국내뿐만 아니라 유럽의 대형 마트 업체들이랑 거래를 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런 마트에만 사용이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병원에도 사용이 되고 굉장히 좀 활용처가 많다 보니까 이 ESL 부분에서 실적 성장세가 좀 크게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 이제 압도적인 성장성을 계속 이어간다고 하면 솔로엠의 주가는 여기서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TV 쪽은 약간 아쉽고 신사업 부분은 성장성이 좋은 이런 회사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솔로엠이 전자기기 부품의 연구개발과 재료를 주요 사업으로 한다라고 제가 소개글은 봤는데, 말씀하셨던 대로 TV 관련 판매량은 조금 아쉽지만 그렇다면은 가장 기대할 만한 모멘텀은 ESL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 ESL 부분이 굉장히 좀 성장성이 좋은데, 이게 아까 얘기는 마트 쪽에만 적용되는 거 아니에요. 요즘에 그 폭스바겐하고도 지금 거래처를 뚫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 관련된 부분에서도 같이 좀 수혜를 좀 받는 이런 업체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고, 그래서 올해의 성장성만은 굉장히 좀 크게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올해 이제 본격적으로 그 ESL 관련된 부분이 지난해보다는 훨씬 더 큰 폭의 성장세가 나올 수 있는 딱 구간이기 때문에 올해는 성장세를 좀 크게 기대해 볼 수는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저도 주가 흐름들은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그 TV 쪽이 좀 더 따라와 주면 훨씬 더 탄력이 더 좋아질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솔로엠은 1분기 매출액이 3,686억 원을 기록하면서 오늘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내일 시장에서도 고 의견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택이 나왔는데요. 신택도 또 앞으로 전망이 좋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늘 4%대 상승 마감했습니다. 내일 시장에서는 신택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다 제가 좋아하는 종목들을 많이 말씀주시는 것 같아요. 신택 같은 경우도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종목인데, 역시 이 종목도 고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택은 이제 주로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 요즘에 이제 기판 관련주들 전반적으로 다 실적도 좋고 주가 흐름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신택은 특히나 이제 반도체용 이제 기판을 주로 생산하는 업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나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좀 크기 때문에 올해 이제 좀 고 의견을 좀 드렸다라고 말씀드리겠는데,
이 심택은 아까 얘기 드린 대로 반도체 기판 쪽을 주로 생산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반도체가 좀 미세화가 좀 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기판도 여기에 따라와 줘야 돼요. 그러니까 예전 제품들은 여기에 좀 미세화된 반도체 못 맞추다 보니까 다소 좀 이제 좀 시장에서 소외받는 경향이 좀 있는데 오히려 심택이 생산하고 있는 반도체용 기판은 이 미세화된 반도체에 적합한 기판을 생산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훨씬 더 이제 고부가 가치들이 지금 발생을 좀 하고 있고 그래서 실적 성장세를 보시면 어마어마하게 크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의 성장성을 앞으로도 좀 지속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올해 이제 심택이 기대를 할 수 있는 게 DDR5 얘기 들어보셨죠? 네. DDR5. 지금 우리가 주로 사용하고 있는 DRAM이 DDR4를 이제 주력으로 생산을 하고 있는데 이 DDR5가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성장세를 나타냅니다. 왜냐면 CPU 업체들이 이제 DDR5가 지원이 되는 CPU를 이제 출시를 좀 했기 때문에 이제 이게 더 나오고 나면 뭐 데이터 센터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사용하는 PC나 이런 쪽에서 이 DDR4보다는 DDR5의 수요들이 점점 증가세를 좀 보일 거예요. 그러면 이 심택이 DDR5를 직접 생산하는 건 아니지만 여기에 필요한 또 기판을 또 만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이제 실적 성장도 올해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올해 FC-BGA가 유독 호황을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FC-BGA 같은 경우에는 요새 이제 그 기판 쪽을 보다 보면 꼭 네. 같이 나오는 키워드 중 하나예요. 그죠? 그래서 이 키워드 중 하나인데 뭐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FC-BGA가 요새 좀 그 인기를 끌고 있는 건 워낙 이제 공급이 부족한 상태. 그리고 이제 이 공급이 부족한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이게 좀 아까 얘기 드린 대로 좀 미세화된 반도체나 이런 쪽에 또 많이 사용이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나 이런 데 들어가는 기판용으로도 많이 사용이 되기도 하고요. 또 뿐만 아니라 요새 전장용 시장이 많이 커지고 있잖아요. 네. 이 전장용으로 들어갈 때 이 FC-BGA라는 기판을 주로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 시장이 지금 수요가 굉장히 많은 상황인데 그거에 비해서 공급은 턱없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요즘에 뭐 삼성전기, 그다음에 뭐 대덕전자 이런 업체들이 이 증설을 하고 있는 걸 보시게 되면 다 FC-BGA 라인이에요. 다른 라인 투자하는 게 아니라 다 이쪽 라인으로 다 증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쪽에 대한 수요가 탄탄하기 때문에 이 기판 쪽 우리가 좀 공부하시다 보면은 필수적으로 FC-BGA가 따라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수요가 탄탄하게 만들어져 있는 FC-BGA 앞으로도 호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동, 와, 오늘 정말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는데요. 곡물가 폭등에 이어서 이제는 농기계 주까지 이렇게 관심을 받고 네. 있습니다. 내일 시장에서는 대동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일단 뭐 대동 오늘 많이 올라오긴 했습니다. 많이 올라오긴 했는데 그래도 충분히 이제 고 의견을 좀 드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뭐 제가 오늘 첫 출연이고 하지만은 좀 자랑 한 번을 좀 하자면 제가 네. 어제 이제 영상을 찍어가지고 이제 관심 종목 제 내일장 관심 종목 영상을 이제 유튜브에 올려드리고 있는데 거기에서 제가 어제 대동이랑 TYM을 얘기를 드렸어요. 근데 오늘 TYM은 실적이 나오면서 상한가에 바로 직행을 좀 하게 됐고 대동도 그 흐름들을 따라가면서 엄청난 상승세를 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한동안 이제 대동이나 뭐 TYM의 주가가 좀 조정이 나와가지고 약간 뭐 매도를 생각하신 분들도 있었을 텐데 오히려 저는 이제 매수 좀 의견으로 많이 말씀을 드렸다라고 좀 약간 자랑 아닌 자랑을 좀 하도록 네. 하겠고요. 이제 제가 이제 대동을 오늘 또 고 의견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런 농기계들이 최근에 코로나 때부터 사실 수요가 많이 증가를 좀 하고 있었어요. 특히나 미국에서는 이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바깥 활동을 많이 못 하다 보니까 그 이제 자신의 이제 앞마당 이쪽에다가 마당에다가 이제 뭐 농작물을 기른다거나 이러다 보니까 조금 소형화된 트랙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수출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대동이 굉장히 좀 실적이 계속 좋아지던 상태였는데 이제 요즘에 어떤 모멘텀들을 크게 받고 있는 거냐면 워낙 지금 곡물 가격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또 다시 한번 농기계에 대한 수요가 또 폭발적으로 증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농산물 같은 경우에도 뭐 지금 뭐 가격이 좀 비싸냐 싸냐 이거를 좀 판단하기보다는 앞으로 가격이 올라가냐 뭐 좀 떨어지냐 이거에 따라 가지고 뭐 이제 우리가 농사를 더 한다든지 아니면 농사를 줄인다든지 이렇게 진행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랑 그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곡물 가격이 사실상 단기간 내에 떨어지기 쉽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전 세계에서 이제는 좀 농산을 투자를 좀 더 해야겠다라는 이런 수요들이 늘어나게 되면서 농기계 쪽에 대한 주문량이 다시 한번 또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에 지금 대동은 아니지만 TYM 같은 경우에도 오늘 이제 실적이 나왔을 때 원래 기존에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던 그 컨센서스보다도 네. 그냥 2배가량 이익이 더 잘 나와버렸습니다. 그만큼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좀 하고 있다는 걸 증명했기 때문에 대동도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러시아가 이제 또 전면전 선언을 나서면서 네. 이제 관련 종목들이 계속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거는 대응 전략을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지금 뭐 러시아가 이제 9일날 전면전 선언을 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실제로 지금 러시아 쪽의 군 수뇌부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푸틴 대통령한테 자꾸 전면전 선언을 해라, 이런 식으로 아예 압박을 지금 넣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진짜 진행이 될지 안 될지는 뭐 확실하지는 않지만 지금 그거에 대한 약간 우려감은 좀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현실화된다고 하면 당연히 이 전반적인 이건 주가에 더 전반 다 안 좋을 수는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이게 만약에 전면전으로 가게 되면 결국에는 러시아 대 이 서방 국가의 싸움으로 좀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뭐 대동이건 말고 그냥 전반적으로 시장이 안 좋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 드리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실제로 그렇게까지 진행할 가능성은 좀 낮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러시아 쪽을 제외하고 다른 이제 서방 국가들은 다 같이 힘을 모아가지고 제재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전면전 선언까지 지금 해버리게 되면은 좀 이제 더 이제 힘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어서, 이거는 아직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당장 걱정할 만한 큰 위험은 아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크게 걱정하진 않아도 되겠다. 일단 러시아 혼자 약간 반항하는 그렇죠. 느낌이기 때문에 네, 전 세계에서 조금 방패를 막아줄 것이다라는 의견으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시장에서 고엔스탑 어떻게 진행될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림 로봇과 DLENC, 하이즈 항공은 스탑 의견 주셨고요. 나머지 6가지들은 고 의견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마지막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이제 하단으로 나올 텐데요. 원티드 랩이 올라왔습니다. 매수가는 36,000원, 비중은 30% 보유 중이신데요. 네. 원티드 랩이 또 창사 이래 실적이 가장 좋게 나왔다고 했지만 오늘 조금 흐름은 아쉬움을 보여줬습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오늘 원티드 랩이 지금 종가상으로 마이너스 7.9% 이제 좀 하락해서 이제 마감을 하게 됐는데, 오늘 장 초반까지만 해도 좀 기대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원티드 랩도 오늘 실적 발표 날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좀 있던 상태였는데, 사실 시장이 예상했던 수준보다는 실적이 못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가가 오히려 좀 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원티드 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이직 시장에서 또 많이 활용되고 있는 이런 서비스다 보니까 그래도 우리 요즘 시장에서는 좀 자유롭게 이직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성장성은 충분히 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일단은 오늘은 좀 예상치를 좀 하회한 실적을 좀 발표했기 때문에 약간의 추가적인 좀 매물들, 단기적인 매물들을 좀 출회될 가능성은 좀 있다, 이렇게 얘기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가격 전략도 좀 짜드려야 되는 건가요? 네네. 그럼 가격 전략을 좀 간단하게 짜드리면은, 지금 매수가가 36,000원대라고 이제 하셨는데, 네. 좀 오늘 올라갈 때 사신 것 같습니다. 올라갈 때 사신 것 같아서 결국엔 조금 하락으로 이제 마감을 하게 됐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아직 하단까지는 오늘 매수를 하셨으면은 조금 추가적인 매도세가 좀 나올 수는 있지만 한 5%, 6% 이상의 정도 좀 하락폭은 좀 더 여유롭게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 종목은 아직은 좀 홀딩을 좀 더 하시면서 2분기에 좀 실적 개선세를 한번 더 기대를 해보고, 우리가 좀 단기적인 목표가로 좀 돌아서는 그림일 때 단기적인 목표가로는 한 33,000원대 이 정도, 그리고 한 4만 원 요 아래 가격대 정도에서 좀 매도가를 잡고 설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원티드랩. 오늘 예상보다 저조한 실적이 나오면서 단기적으로 매물이 나오긴 했지만 앞으로 성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일단은 홀딩 의견으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종목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YD가 올라왔는데요. 매수가는 4,700원, 비중은 10% 보유 중이라고 하시는데요. 분석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남겨주셨대요. 자, 이 종목을 지금 4,700원에 매수를 좀 하셨으니까 이 종목도 오늘 사신 것 같아요. 이제 오늘 사셔가지고 지금 약간 좀 하락세를 좀 보게 됐는데, 일단 이 종목은 관리 종목 좀 딱지가 좀 붙어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DYD 같은 경우에도 저도 이제 정확하게 이제 좀 이 기업에 세세하게 좀 분석을 해본 적은 없기 때문에 네. 잘 알지는 못하긴 하지만, 일단 기술적인 부분을 좀 참고를 좀 해서 말씀드리면, 그래도 최근에 좀 어느 정도 횡보세를 좀 이어가다가 오늘 이제 약간의 좀 거래량을 실으면서 시세를 내고 있는 흐름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일단 관리 종목에 좀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그렇게까지 막 크게 선호하는 종목은 아닐 수 있다라고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결국에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한 번씩 급등세가 연출되더라도 반대로
급락도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큰 종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DYD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제 매수가 4,700원이셨는데 제 생각으로는 일단은 5,000원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보통 우리가 흔히 뭐 라운드 피겨라고 해서 이제 매물대가 크게 걸려 있는 가격대로 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5,000원대가 돌파하게 되면은 좀 그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을 좀 더 이어갈 수는 있겠지만 5,000원대에서 계속 부딪히고 여기를 좀 돌파하지 못한다고 하면 단기간적으로 조금 정리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DYD는 관리 종목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 선호도에서는 조금 소외받을 수 있지만 그리고 또 변동성이 있어서 5,000원 돌파 구간을 보시고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으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종목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JLK가 올라왔는데요. 매수가는 8,010원에 비중은 10% 보유 중이라고 하십니다. JLK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일단 뭐 JLK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종목은 8,000원대에 사셨으니까 이 종목은 좀 보유하신 지 오래되신 것 같습니다. 오래되신 것 같고 현재는 조금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 JLK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충분히 좀 성장성을 우리가 가져갈 수 있을 만한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일단 이 종목으로는 지금 최근에 조금 사실 이제 이 수소 관련된 좀 모멘텀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부각되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은 결국 정부 정책 관련된 재료들 그리고 이런 친환경 관련된 모멘텀들 좀 부각됐을 때 한 번씩 반등을 좀 줄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요. 이미 어느 정도 좀 악재 관련된 내용들을 좀 주가에 이미 녹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역시나 좀 큰 폭의 좀 하락을 생각하시기보다는 현재 구간에서 단기적인 수급이 좀 일때면서 한번 시세를 좀 만드는 이런 흐름들을 기대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8,000원대시니까 한번 그래도 시세가 좀 수급이 좀 들어오면서 시세가 한번 나온다고 하면 단기적으로 한 7,500원대, 8,000원대 수준 정도까지는 한번 슈팅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얘기 드리도록 할 텐데 그런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수급이 좀 들어오면서 시세가 나올 때 그때 조금 매도를 생각하시고 아직은 좀 홀딩을 하시는 구간 전략으로 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JLK는 홀딩 의견으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다음 종목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직 스튜디오가 올라왔는데요. 매수가는 32,600원에 비중은 10% 보유 중이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자, 위직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예전에 이제 메타버스 관련된 모멘텀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좀 큰 상승세를 만들었던 종목이고 뭐 역시나 대표적인 시장의 성장 섹터 종목으로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위직은 지금 32,000원대 매수를 좀 하셨으니까 역시나 이 종목도 다행히 또 최근에 매수에 좀 들어가신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은 아까 얘기 드린 대로 어느 성장주의 조정이 조금 진행이 된 상태라고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성장주 위직 스튜디오도 마찬가지로 단기적인 반등세는 이제 좀 기대해 볼 수 있고 어느 정도 수급의 좀 유입은 우리가 한번 좀 기대하면서 아직은 홀딩을 좀 해볼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 다만 제가 이제 성장 섹터라고 좀 하더라도 사실 메타버스 관련된 부분들은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이 성장성은 이제 물론 성장성은 있고 좀 꿈과 희망은 이제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메타버스 관련된 부분에서 이 실적으로 연결되기까지는 아직은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역시나 이제 주가가 좀 추세적인 상승으로 다시 전환되기엔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현재 그래도 매수가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은 상황이니까 아직은 좀 홀딩을 하시면서 단기적인 시세가 좀 나왔을 때 한 5%에서 한 10% 사이에서 일단 단기적으로 수익 실현을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위직 스튜디오는 대표적인 성장 섹터지만 메타버스 관련주는 조금 시간적인 기다림이 필요하기 때문에 단기적인 반등이 나올 때 수익 실현하시는 의견으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상담도 바로 이어가 볼까요? TCK가 올라왔습니다. 매수가는 145,500원, 비중은 20%라고 하시는데요. TCK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일단 TCK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조금 소폭 상승세를 이제 보여주기는 했는데 TCK는 이제 오늘 원익 QNC, 뭐 월덱스 이런 종목들이 같이 좀 상승세를 좀 보여줬죠. 역시나 요즘에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일 때는 보통 이런 부품 관련된 종목들에서 많이 시세들이 나옵니다. 네. 지금 장비보다는 부품 관련된 종목들이 좀 더 탄력성이 좀 좋고 그리고 이 쿼츠 관련된 그 시장 성장성이 훨씬 더 가파르기 때문에 역시나 TCK도 그런 면에서 수혜를 같이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뭐 매수가 최근에 이제 접근을 좀 하신 것 같은데 이 종목은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동력을 더 이어갈 수 있고 아직 업사이드가 좀 더 우리가 여유롭게 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반도체 관련된 부분들은 아까 제가 이제 이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많은 종목들이 좀 저평가를 좀 받고 있지만 이 수급적인 측면이 더 유입이 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5월 달에 뭐 바이든 대통령의 이제 방한이라든지 아니면 5월 달에 정부 정책의 이런 모멘텀에 좀 부각됐을 때 충분히 반도체 쪽 섹터로 계속 순환매가 돌고 매수가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충분히 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14만 5천 원대에 이제 매수를 좀 하셨다고 하는데 충분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한 17만 원, 18만 원 정도까지는 좀 지켜봐도 괜찮은 종목이다. 물론 이제 시간은 조금 필요하겠지만 그 정도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이다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TCK는 새 정부에서 정책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일단 18만 원까지 조금 장기적으로 목표가를 설정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으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종목 상담 이어갈까요? LG전자가 올라왔습니다. 매수가는 12만 500원, 비중이 90%. 거의 LG전자에 네. 몰빵을 하시는 상태인데요. 그러네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물론 뭐 정말 자신이 있어서 뭐 네. 90% 정도 투자를 한다. 이거는 뭐 용기가 있다라고도 말씀드리고 싶지만 사실 이거는 투자에 있어서 사실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워낙 이제 시장이라는 건 좀 변수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아무리 좀 자신감 있는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조금 이제 조금 이제 분산해서 투자를 하시는 방향이 좀 맞다라는 거 우선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LG전자가 지금 12만 원대에 사셨기 때문에 아마 제 생각에는 실적이 나오는 거 보고 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전에 실적이 나왔을 때 여기서 한번 이렇게 상승세를 좀 보였었거든요. 네. 이 구간에서 아마 매수에 접근을 하신 것 같은데 사실 LG전자도 굉장히 실적은 잘 나왔어요. 실적은 잘 나왔지만 아까 얘기 드린 대로 LG전자도 기본적으로 뭐 가전 그리고 뭐 TV 관련된 이런 그 제품 판매량이 좀 훨씬 중요하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고 요즘에 LG전자가 좀 이제 전장용 관련돼 가지고 일부 좀 수혜를 받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전장용 쪽은 오히려 LG 이노텍 같은 업체들이 훨씬 요즘에 수혜를 더 크게 받고 있다라고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애플카 모멘텀도 일부 좀 가지고 있는 업체이긴 하지만 사실 그거는 아직 뭐 확인된 바가 없기 때문에 뭐 그거에 대한 너무 큰 기대를 하실 필요는 없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LG전자 일단 뭐 실적은 굉장히 잘 나왔기 때문에 뭐 충분히 뭐 추가적인 하락폭은 좀 제한될 수 있다 이 정도로 얘기를 드리겠고 이 종목을 뭐 목표가를 간단하게 설정을 해드리면 좀 시간은 걸릴 수는 있지만 그래도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는 종목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일단은 이전 한 14만 원대 정도까지는 일단 한번 지켜보시고 그 이후 14만 원대에서 다시 한번 판단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LG전자는 추가 하락보다는 앞으로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14만 원까지 목표가를 설정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으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다음 종목 짧게 한번 마지막으로 보고 갈까요? 네. 휴메딕스가 올라왔습니다. 매수가는 21,600원에 비중은 20%라고 하시네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휴메딕스는 21,600원이시면은 그래도 이 종목도 그래도 막 저 높은 가격대에 사신 건 아니라서 좀 네. 다행이다라고 얘기 드리고 싶고요. 그래도 이주 휴메딕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순히 이제 뭐 신약을 개발하는 그런 업체라기 좀 보다는 그래도 필러라든지 아니면 이제 관절염 관련된 뭐 이런 치료 제품들을 좀 만드는 업체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실적은 좀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실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요즘에 워낙 그 신약 개발 업체들의 좀 실망감들이 많이 이어졌었기 때문에 시장에서 예전처럼 막 강한 상승세가 지금 들어오고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뭐 학회 관련된 모멘텀도 예전처럼 이제 크게 반응을 좀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소 좀 신약 관련된 업체라고 하면 좀 부정적인 의견들을 드릴 수가 있는데 오히려 그래도 이 업체는 제품을 만들고 좀 판매를 하면서 어느 실적까지 좀 찍는 업체이기 때문에 충분히 좀 홀딩 의견을 좀 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이 종목이 이제 매수가가 21,100원, 21,600원대이시기 때문에 이 종목도 지금 바닥권에서 한번 좀 반등세가 나오면 단기적인 시세는 좀 더 연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너무 크게는 보지 마시고 일단은 한 27,500원대 정도까지는 그다음 여유롭게 한번 잡아 놓으시고 여기까지 끝까지 보자라는 관점보다는 올라올 때 상황들을 지켜보시면서 중간중간 수익 시전을 나눠서 계속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할 텐데요. 또 오늘 정석일 매니저님을 네. 방송 후에도 만날 수 있는 공간이 두 가지나 있다고 그렇죠. 하셨는데 네, 말씀해 제가 주시죠. 우선은 이제 네이버 밴드를 말씀드리려고 할 건데 여러분들 네이버 밴드에다가 정석일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제 이제 네이버 밴드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제가 어제 TYM, 대동 이런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있는데 그런 내용들을 이 밴드에 다 담아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올라 있는 동영상을 시청하시면 알찬 정보들 많이 얻으실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그리고 유튜브에서 제 영상들을 시청하시기 위해서는 말 그대로 유튜브에다가
마찬가지로 정석일 검색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녹화해서 올려놓은 영상들, 제 무료 방송 영상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많이 참고하시고 제가 수시로 저녁 때 이 내일장 관심 종목들을 많이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정석일 검색 후에 이 관심 종목들도 꾸준히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MBN 골드 정석일 매니저님과 함께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